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설경제 TV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참 눈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디스에 이어서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줘서요. 일본과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 20일 무제한 국채 매입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상승폭은 더 커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단숨에 1920선을 회복해 있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그동안 많이 짓눌렸던 조선과 금융주들이 시세를 폭발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창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보시죠.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내는 뭘까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님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개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2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적 국채 매입 발표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최고의 상승세를 보이며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상준 부장과 함께 20일 무제한 국채 매입, 그 효과와 향후 영향력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시간에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22 드라기 총재가 내놓은 무제한적 국채 매입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잘 나가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깔끔한 이미지와 똑부러진 말투의 텐스타 김선윤 대표가 전하는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와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 윤쌤의 마지막 보충 수업이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로 2부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러 가지 정황상 20일가 분명히 뭔가 카드를 내놓는다 했는데 역시 그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어제 블룸버그 통신의 내용과 조금 달랐던 추가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22가 국채 매입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는 핫 이슈가 됐고,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위기국이 먼저 유로 재정 안정기금 EFSF라든가 유로 안정화기구 ESM에 먼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22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 단기물을 매수해주겠다. 또 하나는 그 시장에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시장에 올 수 있는 통화의 가치라든가 경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물가 상승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불태화 정책을 피겠다라는 내용은 똑같았죠. 어쨌든 시장은 일단 22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향후 주가 방향에는 상당한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ESM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ESM이 9월 12일 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ESM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ESM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ESM의 용어를 잘 보시면 ECB가 유럽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물가 안정이 주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 문제가 되면 유로 안정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ESM 유로 안정화 기구를 만들어서 방어벽을 치자라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ECB가 역할을 확대해서 통화정책까지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면 ESM이 통과되지 않는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ESM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ECB는 권한이 더 확대돼서 부빌 원덕이 ECB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ECB가 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M이 통과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국채 매입 시점을 ESM이
잘 결정한 후부터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리포트가 ESM 통과 안 됐을 때는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한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의 악재는 다 수면 위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국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일이 이제 없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ECB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로존 내 위기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은 다 돕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불태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이제 조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은 더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안정화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을 이끌어 올린다고 생각한다면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았지만 지금의 무제한적 국채 매입은 가장 효과적인 카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ESM의 혹 합헌 결정이 안 나도 오늘의 22의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 또 하나의 호재거리가 있죠. 피치의 우리 국가신용 등급의 상향 AA-까지 격상시켜뒀던데요. 무디스에 이은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과 향후 영향력까지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요즘 같은 그 전 세계 경기 둔화에서는 어렵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무디스에서도 한번 해줬는데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올린 것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를 해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치가 또 올렸는데 요번에 올린 건 또 일본하고 중국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경기가 되게 어려운 거로 느끼지만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 신용평가 기관이 이제 피치하고 무디스하고 S&P가 있는데요. 가장 그 S&P가 공격적이죠.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신용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북한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제도 없애고요. 그다음에 황금병 라진 지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느끼기 시작한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렇다면 역시 무디스하고 피치가 오른 것처럼 S&P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영을 결국은 할 거다. 지난번에는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올린 날은요. 삼성전자가 대폭락을 해가지고 주가를 막 뺄 때 그걸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을 못 발휘했죠. 오늘 같은 좋은 회제에서 신용등급까지 상향된 것을 봤을 때는 국내장의 상승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지만 자체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그 모멘텀이 형성됐다라고 본다면 오늘 주가 현재 38%는 올라간 것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봐도 미국이나 유로존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며칠 전에 조정 들어왔을 때 시점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 시점 우리나라의 차트의 키높이를 맞추면 1950에서 64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나라가 1950을 가도 아무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부분이 묻혀있지만 결국 힘을 낼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장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많습니다. 2만 개 되는데요.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제 현물 세력과 선물 세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선물은 홍콩계고 현물은 유럽이라든가 중국 이 화격의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선물에서 지금 매도 2만 개에서 한 5천 개만 오늘 환매수 들어왔고요. 오늘 주가는 지금 폭만큼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쇼커버링이 기대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용등급 상향 이거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돼서 향후 우리나라가 정말 큰 장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그 길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다. 등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료의 완전한 반영과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까지 맞물린다면 1950 상승도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님 마켓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한번 해볼까요? 쌍끌이 매수,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사주는 날인데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1시간 만에 외국인 거의 2천억 가까이 사네요, 현물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특징적인 거는 쌍끌이 매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전에 8월 달에 많이 매수했을 때는 기계로 샀다, 프로그램 매수로 샀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22에서 통화정책회의 상당히 국채 매입 프로그램 무제한 그런 이슈가 나온 뒤에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산다. 직접적으로 사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1,800억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이 연기금이랑 투신이 각각 500억 이상씩 집행을 하면서 1,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반면 최근에 1,900 밑에서 많이 산 개인들이 오늘 시초부터 던지기 시작하면서 벌써 3,000억 가까이 팔았는데요. 일단 특징적인 건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 매도를 쳐놨던 거를 오늘도 뭐 이따가 오정은 봐야 되겠지만 그다지 걷어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물을 많이 사면서 또 선물을 걷어들이지 않는 게 참 좀 오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결국엔 또 코스피 시장으로 좀 주체 메인 세력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또 각각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115억을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는 2%대 급등을 하면서 1900 지금 19% 결국 1920선까지 장중에 회복을 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 반등폭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 0.7% 상승하면서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많이 하고 타 업종은 사실 별로 사는 모습은 아닙니다. 금융업종은 기관이 287억 정도 사면서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결국엔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역시 몰리는 모습이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특징적이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많이 사지 않는다. 이것을 일단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1,900이 깨졌을 때 무조건 매수로 대응했던 개인들 1,880에서 오늘 1,920까지 짭짤한 수익이 났겠어요. 네,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1900선 이하로 들어오면 계속 매수를 했다가 1900선 이상이 오늘 또 40포인트 가까이 거의 급등을 하니까 일단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팔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이게 유럽 중앙은에서 나온 정책이 어떤 중장기 면에서는 매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도 변할 수 있는 변동 그런 어떤 외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단기 트레이딩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개인들의 속내 화면에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은 1900선 이상이다. 다시 팔아야 되겠다. 단타 성공이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단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요, 드라기가 사기꾼은 아니었군. 그동안에 사실 일주일 동안 외국인도 솔직히 드라기가 어떤 말을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계속 관망세로 좀 유지를 했었고 선물에 대한 부분 상당히 해지 물량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게 청산이 안 되는 게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다시 현물을 최근에 판 물량을 좀 다시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좀 생각을 하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가 어쨌든 마리오 드라기가 슈퍼 마리오로 좀 변하면서 결국 일단 불은 끈 것 같다. 매수 참여를 해보자 하면서 연기금이 또 이렇게 오전장부터 500억 넘게 연기금이 사는 경우가 최근에 별로 없었거든요. 오후장에 지수를 방어하는 경우도 있었으면 몰라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쓰는지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매수 참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일단 오늘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갭상승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다간 자칫 다시 물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만 좀 홀딩하는 그런 장일까요? 개인분들을 위한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급등 자리입니다. 오늘은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서 오늘 추격 매수를 현물을 하신다?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추가 상승이 설마 나오더라도 오늘처럼 급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CB에서 어쨌든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뭐 S&P라는 기존의 장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없애고 OMT라고 방식, 이제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이라고 해가지고 통화 거래에 대해서 결국에는 좀 바꾸는 그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잠깐 드려야 되는 게, 결국에는 장기 국채물을 10년물짜리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지만 최근에 어쨌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기 채권물이 돌아오는 그 물량에 대해서 디폴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물에 일단 먼저 더 집중을 하겠다 이겁니다. 결국엔 OMT 방식은 1년에서 3년짜리 채권을 매입해줄 무제한식으로, 그리고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 지금 원래 기존의 S&P는 유가증권에 한정되었으면 결국 OMT는 통화거래로 유로화로 거래되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매입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다만 근데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필요한 국가들이 먼저 요구하면은 어쨌든 EFSF나 ESM에 요구하면은 거기서 어떤 긴축이나 그런 추가 긴축이나 그리고 어떤 회원국의 주권을 좀 포기한다든지 이런 상황, 결국엔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무제한이라는 그런 언리미티드라는 그런 표현에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를 했던 거고요. 국내 시장도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거지만 그 규모가 사실 오늘 매수로 인해서 오늘 급등 자리는 나오겠지만 사실 계속 이어질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그리고 다음 주 12일 날 독일에서 ESM 위헌 판결, 물론 통과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매수는 언제 하느냐, 이러다가 또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기간이든 오늘 베이시스도 안 좋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0.06인데 뭐 순간적으로 계속 백어 대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만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그램 매물 또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그때 편입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오늘은 드라기 총재가 희대의 사기꾼은 아니었다. 이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 만약에 매수를 전환하신 분들은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기회를 누리시면 되기 때문에 팔고 계신 개인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싸게 살 기회 있으니까 굳이 오늘 살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이제 수급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닌데요. 시장 여기저기에서 드라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간밤에 드라기 총재가 한 것인지, 앞으로 그냥 좋아라만 하면 좋을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양한 얘기들 짚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OMT라는 전면적 통화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기존 그냥 국채 매입인 S&P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요? 네네, 기존 그 S&P 같은 경우는 그 국채 매입을 증권시장 안에서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면적 통화 거래, OMT가 그 전면적 통화 거래를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다 어떤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주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유럽 시장에 환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유럽의 위기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가라앉았는데 유럽은 3%대 높은 상승 보여주었는데 그럼 왜 미국은 1%대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느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위기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채 문제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어려웠던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투자자들이 아주 그 즉각적으로 환호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외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좋아서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QS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이 유럽만큼 못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간에는 이번 드라기 총재 그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묘책이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태화 방식이라는 걸 썼기 때문일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그 눈에 띄는 점인데요. 예. 사실 그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오케이를 해줄 것이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일과 유럽의 정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정말 혐오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도 보여지지만 사실 국채 매입을 한다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 국채를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돈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사안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독일이 그렇게도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것은 과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2차 대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럽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불태화의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되 그 매입한 이 위에 사용된 현금성 자산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각국 중앙은행 등등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지는 않는다. 바로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는 것을 불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돈을 풀었던 것을 시중으로 돌아가게 그대로 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대주어야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확대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독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경기의 확장성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친다. 그러니까 이번 드라기 총재가 얘기한 무제한적 국채 매입과 불태화 정책은 국채로 인한 위기는 가라앉히면서 인플레이션은 자극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이 잡혔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묘책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나를 따르라 했었는데 쇼맨십도 있고 결국 묘책도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22는 제 몫을 해준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불태화까지 방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독일 ESM에서는 합헌이 나오겠죠.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예, 그렇죠. 만약에 합헌 안 해준다면 좀 경제적 파급이 어디까지 될지 예측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안정화됐던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들이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게 법적 잣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건을 합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 의회도 독일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독일은 좀 비등한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헌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독일의 합의를 잘 이루어내어서 실제적으로 실현이 될 경우에는 유럽발 악재가 한두 마디 이상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유럽에서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위기 해소 조치들은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도 그냥
살짝 보자기를 덮어놓듯이 위기를 가려놓은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정도의 그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위기의 요인들은 상당히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성은 많이 더 제공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태화 방식의 무제한적 국채 매입 이후 독일의 ESM 합헌까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주식시장의 장기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영향력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위기를 덮은 것이니까요. 그런 정도까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자본시장 이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유동성을 늘렸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양적 완화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보다 근원적인 흐름이라는 건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경기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요인을 해석했지 기회가 잡힌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측면에서는 그렇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점차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위기는 줄어들었고 미국의 경기는 확장 측면이 눈에 띈다면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보다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분 좋은 급등 랠리를 연출했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었죠.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남아있는 일정들 정리해봅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와 흐름을 같이 했던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엔터주와 카지노주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업종에 대한 공통점과 향후 전망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소식인데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게임과 오락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최근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죠. 관련 종목들 체크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라기 효과로 오늘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숨에 1900선 회복에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 소식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리님의 의견 정리해 주시고 남아있는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제 기분 좋은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여름철 들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S&P 500 지수가 4년 만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년 만에 최고치까지 일단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랠리의 선봉은 뭐니 해도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을 밝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시장 기대에 화답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유로존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좀 멋지게 좀 지켜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는 추가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연방 준비제, 그러니까 패드에 대하게 자극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에 다 호재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이제 랠리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성공할지는 아직 좀 자신할 수는 없지만, 20의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에 섰다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는 맞지만, 다음 주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등 이제 이벤트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조정 정도는 한 번 더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에 조금 더 신경 한 번 더 써볼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과 흐름을 같이 했던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공통점 있다고 하는데요.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망도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잘 나가는 코스닥 종목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결국 해외 시장에 눈이 돌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K-팝 스타들의 힘에 입어서 SM과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상승세를 이렇게 좀 많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싸이가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등 국내 최대 있는 등 이제 좀
YG 쪽에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SM과 YG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같은 엔터주에는 타업종입에서 실적 가시성이 매우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엔터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주에는 약간의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음원은 따로 제작을 하고 음반 제작은 따로 있고 유통은 모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이런 엔터주들은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다른 나라들의 엔터주들보다 조금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오버슈팅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같은 해외 시장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하나 더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와 호텔주 등을 이제 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지난 4월 이후 2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GKL의 주가보다 탄력적인 이유는 계열사 합병 작업을 통한 실적 성장성이 훨씬 좀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 업체들은 현재 늘어나는 손님들을 막기 위한 준비가 좀 한창인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워커힐 카지노 영업장 확장에도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워커힐 영업장 확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라다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역시 코스닥 소식입니다. 최근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이 게임과 오락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소비 관련주 흐름 체크해 주시죠. 네, 돈 물린 놀자주의 놀자주들이 코스닥 탑10에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CJ ENM뿐이었는데 올해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SM 등 이런 것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면 새롭게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 포스코 ICD 등 이런 회사들은 이제 좀 최근 들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0위권 내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어두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좀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TV 등 이제 값비싼 제조업 제품 수요는 줄지만은 휴대전화 게임 등 그리고 인터넷 게임 등 저비용으로 상대적으로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제조업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엔터주들, 아까도 말씀드린 엔터주들이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이번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서 중국 증시의 출발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 효과가 중국장에도 좀 녹아들고 있나요? 예, 지금 22의 효과, 지금 아시아 증시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또한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25포인트 상승한 9% 상승한 2070.4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다시금 2050선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 기조와 함께 중국도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9월 금리 및 지준율을 50bp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에서는 A주의 투자 매수 적기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A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기업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담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및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50선 위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00선의 돌파 여부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1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은 일단 막았는데 2100까지 갈 수 있을지 중국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쌤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어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자, 드라기 총재가 슈퍼 마리오로 이제 불리고 있죠. 일단은 무제한 매입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2일 날 독일에 이제 의사표명이 있는데 일단은 그게 어떻게 될지 위헌 인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시장 오늘 긍정적으로 굉장히 움직여주면서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흐름도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장은 좋았어요. 오늘 오름폭이 일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름폭에 대해서 모두 다 일단은 극복해 주면서 조금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코스피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1.25% 정도 이제 떨어져 줬는데 일단 뭐 22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하락을 했고 좀 시장 심리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하락한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뚜렷한 매수 추세가 없었죠.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뚜렷한 기관도 뭐 4천억 가까이 이상 매도한 적이 있었고 또 외국인도 뚜렷하게 매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연기금이 꾸준하게 방어해주는 매수를 줬지만서도 하루 동안에 어떤 날은 또 300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면서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없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좀 하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역시도 3일 연속 또 순매도가 차익거래 쪽에서 순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안 좋게 좀 만들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뚜렷하게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아직은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코스피 정도로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서도 오늘 다시 올라주면서 거의 지난주와 변동 없는 모습. 코스피를 지금은 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투자를 좀 하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말씀을 드리기 좋겠는데, 지금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자,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무조건 실적을 기본적으로 보시고서 이제 지금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자, 수급이 살아있어야 돼요. 수급이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무조건 거래량이 많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동시에 살아있는 종목군으로 좀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뚜렷하게 주체가 없는 시장이에요. 누군가의 주체도 누군가가 사고 팔거나 하는 그런 주체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수량이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많은 종목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당분간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서도 큰 수익은 노리기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1%의 수익에도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가 큰 의미입니다. 한 달에 4%입니다. 근데 1% 복리로 들어가면은 1년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1%의 수익만 좀 노리시고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더 이상의 큰 수익보다는 일주일에 1%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장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랑 다음 주 앞으로 이제 9월 초중반까지는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일에 1% 이상 가능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초장,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한 말까지의 장에서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그렇게 전략을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드실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자는 쪽에서 일단 KT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KT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제 성격에다가 배당주 성향이 많이 있죠. 통신 쪽이 배당주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은 KT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기관들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또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상승폭이 계속 나올 것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벌써 오전부터 해서 지금 20만 주 이상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KT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KT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을 확인한 지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월달 들어서 바닥을 한번 확인해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상승, 박스권 한번 놓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큰 폭으로 이제 올라줄 듯 하다가 지금 약간 멈췄는데,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십만 주씩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종목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 오늘 뭐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안쓰럽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연말까지에 대한 배당 기대감과 또 하나 아직까지의 이런 그 코스피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럽 리스크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였고 실적 문제였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이쁜 자리에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종목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하자면 자, 다음은 실적 시즌이 눈앞에 있어요. 자, 실적 시즌이 눈앞에 있는데 좀 숨은 진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상당히 좀 소외된 종목입니다. 자, 항공주인데 그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 추정치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인데 1위는 LG U+, LG는 LG U+인데 제가 좀 전에 KT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LG U+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정한 괜찮은 조금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수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 아무래도 7월, 8월에 그 성수기 효과 때문에 방학 시즌이고 해서 여행 시즌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딱 사기에 좋은 가격.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지금 천천히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딱 61선 부근에서 지금 차트상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좀 확대를 해드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자, 그 자리에 딱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자, 이 자리에 딱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2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바꿔서 실적으로서 한번 충분히 일단은 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잘 가면은 뭐 9,000원,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확인하시고 또 투자가 들어가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자, LG전자예요. 제가 LG전자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어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지금 1,868억 원치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줬는데 지금 기관들이 특히 강하게 다 연기금이죠. 러브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당분간은 아무래도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버리지 않고 움직여줄 것 같아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애플 효과까지 받고 있죠. 애플5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어찌 보면 LG전자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55,000원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121선을 뚫고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진 다음 다시 올라가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 지금 그리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놓지 않고 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이 지금 매수한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정리가 들어갈까? 제가 볼 때 연기금이 노리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 이 자리가 아무래도 연기금이 아무래도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에서 한번 정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한번 정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 가격에서는 수익이 최소한더러 5에서 10% 정도 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리고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애플 효과로서 한 번 더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점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종목 들어볼까? 자,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요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다음 주 예상 흐름을 좀 보면은 자, 이제는 뭐 외국인이 물량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이제 방패를 들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자, 9월 13일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를 크게는 보지 마시고 자, 동시 만기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850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드라기 총재가 이제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주면서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해준다는 발언을 해주면서 주가 자체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흐름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코스피 흐름은 제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열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시 한번 유럽 리스크에 대한 해법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걱정을 우려했던 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국채 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됐지만서도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오늘 주가가 완전 턴 어라운드 해줍니다. 다시 한번 121선 위에 올라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95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0포인트가 오십시오. 자, 이게 1950포인트가 최근에 있는 단기 고점 부분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로는 2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겠다. 2100, 2000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1950까지만 저희 노려봅시다. 너무 길게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1%의 수익만 노리자. 너무 많이 노리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욕심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좋아지긴 했지만서도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 하더라도 아직 12일 날 위헌 여부 판결이 있습니다. 자,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예요.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자, 만약에 이제 좀 이게, 제가 왜 완전히 세냈냐는 말을 썼냐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자꾸 코스피 등락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이슈 자체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움직여졌고, 기관이 샀다,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샀다, 외국인이 팔았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은 그래도 방어를 해주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예전에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1950포인트 찍는 그 순간부터 기관들은 끊임없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계속 나와줬어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이번에도 매도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망성은 있습니다.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부터 들어와 준다면 이번에 기관들은 아무래도 2000포인트 부근에서 매도가 나와줄 가망성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할 가망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갈 텐데 2000포인트가 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가지고 자꾸 기관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저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마음가짐 가지셔야 돼요. 자, 왕개미가 되자. 자, 개미 중에서도 가장 큰 개미, 굉장히 큰 개미가 하나 보이죠? 개미 중에 가장 큰 개미. 지금 만약에 시장을 이기지 못하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면은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 이제 일단 실적 종목이 아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실 때 플러스 무조건 실적, 3분기 실적 기대되는 종목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1위 LGU 플러스, 2위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 나와줬고 그다음에 쭉쭉 한 10개, 100개 나와주고 있는데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그 종목 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특히 받쳐주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종목 들어가셨을 때 지금 이 장에서는 수익이 1%라고 말씀드렸지만서도 2%, 3%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에 만족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십시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넘어갈 때는 기관들의 매도가 또 나와줄 거고 또 한 번 아직 리스크 남았다 말씀드렸어요. 12일 날에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확실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 여부가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아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일단 상승 쪽으로 돌리긴 했지만서도 아직 확실한 해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에서 2%, 3% 수익이 났을 때는 전략적으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너무 독해지셔야 돼요. 일단은 이 거대한 고양이를 이기는 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일단은 이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인데 한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최소한의 수익, 1년의 은행 이자가 지금 뭐 3%밖에 안 됩니다. 3, 4%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무조건 기대하시되 그 이상 한 2배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지고 욕심을 내시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입니다. 대선 종목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대선 종목들 테마주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실적주 위주로 먼저 대응하시고 시장을 앞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쌤의 보충 수업 잘 들으셨나요? 나는 보다 좀 더 중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요.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담 2 문화센터 4층에서 하반기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가비가 없다고 하니까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베스트 종목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증 안고 주말 가지 마시고요. 다 해소를 하고 편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탄생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에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이 업로드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